네, 미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E3 조기 경보기가 반파된 모습도 SNS를 통해서 확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조기 경보기입니다. 거의 뒤쪽이 다 날아간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미군 입장에서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어떤 무기인데 저 모양으로 지금 공격을 받은 건가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영상 보면서 이거 AI로 좀 뭔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는 전략 자산을 저렇게 허술하게 무방비로 얻어맞을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두었다? 이게 좀 믿기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격도 문제지만 이게 우리 보통 여객기를 가지고 개조해서 만들거든요. 보잉 네. 707 여객기입니다. 여객기에다가 이제 저 장비를 달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늘의 지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정도 조기 경보기가 뜨면은 공중에서 중동 상황, 이란 정도는 거의 관할하면서 다 그 안에 군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고 거기서 뭐 어떻게 타격하라든가 이런 거를 전투기라든가 이런 쪽에 지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활주로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저렇게 피격을 당했다는 건 뭔가 아마 이란이 중요한 정보를, 위치 정보를 확보해서 타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도 늘 궁금한 게 뭐 사우디 미군 기지에 저렇게 이제 주차를 해놨다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밖에 이렇게 나와 있다가 공격을 받은 건데요. 전성훈 비서관님. 네. 4,500억 원이나 되고 상당히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 원래 저렇게 그냥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내놓는 건가요? 아니면 이란이 정보가 너무 뛰어나서 저 지점을 파악한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 저 비행기는 워낙 대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제 보잉 747 정도 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뭐 더 여러 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비행기 말고도 지금 공중 급유기도 지금 여러 대 파손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경납고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헐줄에 진열을 해놨을 텐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가 그 동부 지역에다가 저보다 더 비싸고 더 큰 전략 폭격기를 여러 대를 활주로에다가 배치해 놨었는데 예. 우크라이나에게서 드론을 가지고 내륙 깊숙이 침투해 가지고 드론을 통해서 폭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아닌데. 예. 그럼 왜 저 공중 경보기를 또 공중 급유기를 타격했느냐? 이영정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중 경보기는 공군의 눈입니다. 네. 공중 급유기는 공군의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예. 그 수십 대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란을 폭격했을 때 다시 기지로 와가지고 착륙해가지고 급유하고 또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공중에서 보고 공중에서 급유하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작전을 통해서 더 많이 파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런 무기를 체계를 쓰는 건데 네. 지금 저런 무기 체계를 폭파시킴으로 인해서 그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군력, 공군 파괴력을 상당히 많이 저하시키는 효과를 거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것도 미군에서는 정확하게 피격을 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은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엄효식 실장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첫 피격이 되는 거죠? 네, E3 그 조기 경보 통제기가 저렇게 이란군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당연히 처음이고요. 예. 또 미군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저것이 실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군 측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게 실제 사실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란이 순항 미사일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 있던 미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공격했고 그 공격을 통해서 저렇게 피해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미군으로서는 저런 사실을 쉽사리 공개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떤 그 보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투력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적군에게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적군의 사기를 높여주지만 아군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미군이 저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사안에 대한 팩트 확인이나 또는 뭐 관련되는 사진 공개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 이전에도요. F-35 또 블랙호크 역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저렇게 피격 영상들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가서 F-35를 격추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친이란 무장 세력의 드론이 미국의 어떤 미군 기지로 들어가서 저렇게 블랙호크를 공격하는 영상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요. 미군의 피해 액수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 자산들이 상당히 또 고가의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뭐 4,500억 원, 1,500억 원 여러 가지 무기들의 어떤 액수도 엄청난 것 같은데 이현종 위원님, 네. 미군의 공격받은 영상들만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좀 금액적인 피해도 큰 것 같고 그렇죠. 또 그렇네요. 문제는 이제 저거를 어떻게 이란이 발견했을까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기지에 어떤 정확하게 거기에 E3 조기 경보기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러시아가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러시아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주로 보통 보면 이 관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관측을 하면 아 이걸 타격을 삼았구나. 그냥 두 번째를 하게 되면 이게 뭔가 공격의 징후들이 모의하고 있구나. 세 번째 왔을 때는 타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중요한 미군 기지들이 옛날에 사드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러시아 쪽에서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어떤 관측망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가 없을 텐데 예. 러시아 쪽이 정확한 지표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아마 이란 쪽에서 타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특히 저렇게 되면 미군의 중요한 전략 자산들이 파괴가 될 경우에 아마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게 공격할 경우에 지금 아마 미국 쪽의 손해도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데서 또 저기에 이제 보충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또 이런 동북아에 있는 자산들을 실제로 차출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의 어떤 이 여러 가지 경계망들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주신 게 러시아의 위성이 아까 이제 공격을 받은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가 공격을 받은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입니다. 근데 러시아 위성이 이 세 차례나 공군기지를 촬영한 이후에 이렇게 공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상군 투입 준비를 하고 있고 이란도 이렇게 강력한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이란과의 전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약간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레바논으로 이제 들어가서 작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외신 기자들을 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바논 언론인까지 표적 살해에 나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어떻게든 계속 끌고 가고 이란의 어떤 정권 교체까지 바라는 상황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과는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도 문제지만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레바논의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를 손보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이 1,900명의 사망자가 났는데요. 지금 전체 합쳐서 레바논하고 이란하고 합쳐서 3,000명의 전사자가 났다, 사망자가 났다 이렇게 미국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1,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금 집중적으로 포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거죠. 유엔 레바논 임시 파견 본부에 오폭을 하면서 네.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유엔 쪽이 되게 곤혹스럽게 됐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이거를 포격을 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런 고의적인 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이고 또 전쟁 범죄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아마 미국과 이란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국면에서 계속 좀 전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9위로 한번 만나봤습니다.